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7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뭐 미증시가 조금 그냥 또 어중간하게 하루 만에 야, 이게 또 우리나라 시장 휴장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좋다가 또 장 열릴 때 되니까 또 바로 이렇게 이제 좀 태세를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.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 해외가 막 좀 급락할 때 휴장하는 경우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, 보통은 우리나라 휴장일 때는 세계 증시가 보통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장이 열릴 때 되니까 또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. 자, 그래서 어제는 S&P 500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특이점 있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어제 엔비디아는 상승까지 봤었는데, 보고서 이제 넘어갔었는데, 그 상승폭을 그대로 좀 반납을 하면서 하락까지 돌려놓고 끝났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분할이 있고, 어제 이제 밤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반독점에 대해서 좀 조사한다. 요거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여기도 뭐 껴있던 걸로 기억하기는 하는데, 일단은 요런 내용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반독점 조사한다랑 그다음 뭐 젠스랑 주식 매각 뭐 뒤에 좀 나올 거다, 나올 게 있다. 매각을 확정했다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았고, 매각이 이제 뭐 얼마 정도, 뭐 60만 주인가? 그 정도가 좀 이제 나올 수 있다, 매도가. 그 정도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일단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, 또 시장에서 그렇게 또 크게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, 4% 밀렸지만, 그래도 마이너스 1% 이렇게 또 하락 마무리 지은 거 봐서는 뭐 시장에서 또 너무 새로운 악재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 모습. 그 외에는 나머지는 무난하고,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조금 상승을 했는데, 어제 테슬라는 또 두 가지 이슈가 있죠. 여기도 스페이스십 이제 성공하고,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자율주행 FSD 그거 이제 또 뭐 도로 실험 승인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플러스 중국에서 FSD 등록 추진할 거다. 요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제 좀 블룸 에너지, 뭐 퍼스트 솔라, 뉴스케일 파워. 저 뉴스케일 파워를 좀 잘못 봤었나? 이게 한 10%, 12%좀 상승했던 거, 좀 가물 이게 꿈인가 싶어요. 어제 봤던 것 같은데 오류인가? 근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마이너스 1.5% 이렇게 좀 하락 마감리를 지었고,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12% 상승. 그래서 어제 좀 미국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유럽 22 기준금리 0.25% 인하. 그 전에는 이제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죠. 그래서 캐나다가 기준금리 인하 G7 중 처음. 그 이후 이제 뭐 유럽도 좀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, 바로 22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2년 만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시작하는 곳들이 생겼고,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긴 해요.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곳들도 있는 걸 보면은 연준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해외에 최근에는 지표가 이제 좀 안 좋게 나오면은, 이전에는 지표가 안 좋아? 그러면은 이거 경제 힘든 거다. 금리 인하로 이어져야겠다. 금리 인하 조만간 하겠구나. 이거였다면은, 최근에 그냥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시장도 좀 무난하게 안 좋게 반응을 하는 모습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는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기는 한데, 과연 금리 인하 하면 시장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, 그건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죠.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하기에는 일단 지수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오른 구간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과거 데이터들 이런 거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합시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, 애플 WWDC 개최, 그다음에 FOMC 중국 쇼핑 축제, 이렇게 해서 뭐 다음 주부터 해서 줄줄줄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WWDC는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 뭐 이쯤 되겠죠. 그래서 GPT 관련 주들
폴라리스 시리즈와 SP 시리즈, 그다음에 뭐 이스트 이런 애들은 이제 한 번씩 뭐 돌려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픈 AI 과연 그 핸드폰에 아이폰이라는 좀 거대한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그 틀에 이제 애플이든 아니 오픈 AI사의 GPT든 구글의 제미나이든 무언가 좀 이제 합류를 하는지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냥 정책 나오고 하면은 튈 수는 있기는 한데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, 네이버 웹툰 미국 증권신고서 제출하면 나스닥 상장 개시.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와이랩 하나 보시면 되죠. 그 외에도 뭐 MBT, 그다음에 뭐 미스터 블루, 핑거 스토리, 뭐 키다리 스튜디오, 얘는 좀 생각보다 혼자 버티더라고요.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 미스터 블루 시간에 9% 이런 것들이 있고, 와이랩 같은 경우 15,000원, 16,000원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일단 버팅기기는 합니다. 그러면서 시간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 뭐 17,000원 좀 돌파해 주는지. 자, 그리고 SK 같은 경우 일단 노소영 원장 입장 바꿨다. 이전에는 뭐 우호 지분으로 남을 거다. 뭐 회사에 대해서 위협적이거나 그런 걸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정해진 것은 없다.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SK 이혼 여파로 적대적 인수합병 표적 위협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. 최태원 회장 SK 지배력 약해질 수 있다.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뭐 했을 때 지분이 뭐 20%뭐 언더까지 뭐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다. 뭐 뉴스들이 있기는 한데, 그래서 요 키워드는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SK 시리즈도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조금 많이 나온 구간이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핫했던 그런 테마이지 않나.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포항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, 요거에 대해서 뭐 시추 자원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실패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다가 그 뭐 좀 책임에 대해서 뭐 안 물고 그런 게 있다고 해요.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. 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실패하면은 너 책임져 이러면은 그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죠.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,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우리나라 가스전 장래성 없다, 가망 없다. 그래가지고 이전에 해가지고 결론 내렸었던 이슈들이 있다고 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좀 사실이 아니다, 사실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다.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이렇게 좀 나왔죠. 보도 설명 자료. 동해 심해가스전은 근본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, 유망 구조 도출이 완료된 곳이다. 그래서 그 이전에 우드사이드 이쪽이랑은 좀 거리감이 있다. 여기는 뭐 실제로 좀 디테일한 정밀 탐사 이전 그냥 뭐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결론을 내린 상태이고, 그때보다 뭐 기술도 발전했고 데이터도 당연히 축적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발전해 있고, 그런 걸 통해서 체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랑 상황이 다르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 들어올 때 노저으려고 하는 정부 영일만 가스전 개발의 사활, 산업부 TF 이제 2개 신설, 그러면서 산유국 꿈 이루자, 자원 개발 예산 뭐 2배로 늘린다. 뭐 이거 예산은 그냥 그렇기는 한데,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은 정부에서 일단 힘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. 정부에서 힘을 준다라는 거는 뒤에 뭔가 계속 따라 붙거나 뭐 이슈 자체가 좀 생성될 여지가 높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식 관점에서 항상 정치적인 관점은 조금 뒤로 밀어 두시고, 여기서는 결국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이제 좀 판단하셨으면 해요.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.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넘어갈지 아니면 조금 한 번 더 슈팅 박자고 만들 높아질 수 있는 이슈 자체를 좀 제공을 해 줄지. 액트듀오 6월 7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그 인터뷰 기자회견이 있죠. 그래서 과연 거기서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뭐 혹은 새로운 언급들을 해주나, 아니면은 거기서 별게 없으면은 이제 조금
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테마이지 않나 싶은데 우선은 이제 뭐 석유 관련 주들 한국가스공사는 단기 가열에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이제 철강, 피팅 관련 주들 해가지고 일단 대장격 애들은 투경이 걸렸죠. 투경이 걸릴 수밖에 없던 게 3일 연속적으로 시세를 해가지고 뭐 100%씩 땡겨버렸어요. 한국석유는 이제 투자 주의 살짝은 좀 피해가고 또 일단은 이런 대장주들에서 뭐 이제 좀 바뀌는지 그리고 그 외에 밑에 좀 짜잘짜잘한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테마가 워낙 크니까 확장이 바로바로 좀 되더라고요. 뒤에서 뭐 뚫는데 뭐 드릴 필요하다 뭐 그래서 드릴 기업들 뭐 그다음에 뭐 잠수정 기업 뭐 등등등 쭉쭉쭉 확장이 되고 뭐 시멘트 뭐 그쪽 케이싱 만들어 가지고 뭐 굳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석유가스 관련 주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어디선가 누군가 뭐 라이브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보여주겠죠. 이런 건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요게 결국 돈이 쏠리나 아니면 좀 이제 이탈이 시작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쪽 테마는 전업하시는 분들이 좀 건드릴 수 있을 법할 것 같고 그 직장인 분들은 일단 오늘은 조금 거리 두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다 이제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프트업은 정정신고서 제출 해가지고 7월 달로 좀 일정 2주 이게 매출 97% 거의 100% 가까운 거죠. 97%면은 그렇게 해서 97%가 저기 그 게임 하나로 매출이 나온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해서 다시 한다고 해요.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우주선이 네 번째 시도 끝에 지구궤도 비행 후 귀한 성공 요 키워드 이제 우주 항공 관련 주들이 이걸로 뭐 반짝하더라도 이미 여러 번 좀 시도를 했던 거기는 한데 그래도 좀 첫 성공 의미는 있지 않나.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해요. 대단하기도 하고. 그다음에 중국 자율주행차 도로 실험 승인 테슬라 1.68% 상승 요 내용 정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 주는 뒤에 이제 그런 게 좀 튀어나오면은 라이콤 얘도 지금 120선을 결국에는 안 무너지고 그 주변에서 또 이렇게 또 땡겨 올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라닉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슷하게 자율주행 주죠. 그다음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위성, 스페이스 AP 위성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또 매력적인 아직은 좀 맛있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대신에 이거는 뒤에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. 실험 승인을 만약에 해준다면 지금 가능성이긴 하거든요. 실험 승인 해줄 것 같다. 만약 해주면은 그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해운에 대해서는 홍해 계속 막혀 있고 예티 방문 통해서 플러스 SCFI 지속 상승 그러면서 헤즈볼라도 뭐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. 뉴스를 보다 보면은 헤즈볼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타겟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제 원유 그리고 예티 반군, 헤즈볼라, 뭐 하마스 등등 결국 뒷배에는 이란이 있습니다. 이란이 뭐 지원해주고 그런 케이스들인데 그런 거는 좀 유동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SCFI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 상승하는 거에 따라 STX 그린로직스 갭 뜨고서 이제 그대로 좀 뱉어내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전날 이렇게 해서 또 지지저항 있던 구간까지 또 쑥 내려왔고 나머지 해운주들 같이 묶어보시면 되고 할로자임이 어제 일단 12%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할로자임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랑 이제 해외 할로자임 거의 SC 제형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할로자임이 뭐 우선적으로 나섰던 건 있기는 한데 어제는 할로자임 뭐 새롭게 유럽 쪽에서 이제 뭐 특허 받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. 가이던스 조금 상향 그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근데 좀 12% 상승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이제 뭐 라이벌사 상승에 의해서 뭐 알테오젠이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SC제형 기업이 저렇게 이제 좀 잘 나가는구나 그것 따라서 알테오젠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. 그래서 이제 SC제형 같은 경우
요번에 ASCO에서 유한양행 해가지고 뭐 좀 존슨앤존슨 발표 그런 게 좀 좋기는 했죠. 시간도 줄이고 부작용 줄이고 생존율 증가시키고 뭐 약품한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부분들은 다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이제 SC 제형 키워드가 계속 좀 앞으로도 부각될 수 있지 않나? 그리고 삼성 존님, 빅파마 러브콜, 뭐 수주 문의 2배 이상 올랐다. 이런 내용들.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엮이는 게 있고, 알테가 또 바로 하루 만에 키우면 실용이 막혔네요. 그래서 금리 인하 뭐 엮이는 것도 있고 한데, 우선적으로 바이오 애들은, 우리나라 바이오들은 좀 발표 나올 수 있는 큼직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HLB도 6월 말부터 해서 뭐 7월 초쯤 이벤트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시리즈는 인수합병 이야기는 지금 아직은 좀 안 나오네요. 그래도 여기도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, 그다음에 지금 기관 매수세 계속 좀 있는데 외국인만 이제 좀 돌아서면은 얘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한양행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양매수로 갔다 이제 슬쩍 좀 전환하는 모습들, 이런 것들 묶어봤을 때 일단 바이오 애들은 흐름이 좀 전체적으로 꽤 괜찮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. 꽤나 흐름 자체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는 이슈, 네, 금리나 수혜, 이쪽은 그렇게 해서 좀 종목들 많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사는 탈북민 단체 에드벌룬 10개로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.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뭐 어떤 액션이 좀 취해지나 정도를 보면 되겠죠. 그리고 국방부 9월 19일 군사합의, 오늘 오후 3시부터 전면 효력 정지, 이렇게 해가지고 방산 관련해서는 빅텍 얘가 좀 이제 튕겨 오르고서 좀 밀려 내려오진 않아요. 그래도 차트 관점에서 이런 구간들은 계속 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고, 빅텍 스펙고, 그래서 뒤에 북한에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하나. 이전에 북한이 그 오물폭탄 보내고서 마무리 지으면서 했던 얘기가 대북 전단지 뿌리지 마라 이거였는데, 바로 탈북민 단체에서 그래? 그러면은 우리도 뿌린다 해가지고 좀 바로 또 뿌린 건 있어요. 자, 그리고 미중 갈등 8월 1일 이런 품목들 관세 인상 이어질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아직 뭐 이제 텀이 점점 다가옵니다. 2달 정도이기는 한데 한 발짝 한 발짝씩 조금씩 다가오는 부분은 있고, 그다음 어제 이제 뭐 젠스랑 같은 경우, 엔비디아 같은 경우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그 아성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요 뒤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엔비디아가 이제 좀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울 수 있지 않나 싶은데, 그래도 삼전, 하이닉스 움직임 같이 묶어보시고, 유리기판도 그 뭐 새로운 뉴스 좀 스페셜한 건 아니기는 한데 아침에 뭐 이런 뉴스 좀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. 게임 체인저 될지, AI 시대 뜨는 반도체 유리기판 뜯어보니,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그 대기업들 뭐 LG, 삼성, SK 뭐 등등,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인텔 하면서 유리기판에 좀 출사표 내세우고 있다. 우리나라는 뭐 SKC도 있죠. 그 다음에 AI 시대 반도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데, 유리기판이 이래저래 좀 장점들, 분명히 뭐 촘촘히 배선할 수 있고 두께도 좀 줄이고, 네, 그다음에 뭐 신호 이런 것도 좀 확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, 뭐 깨지기 쉬운 단점 등등 그냥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나열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엄청 좀 디테일하게 막 호재다 이런 내용은 좀 아니기는 한데, 유리기판 관련 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볼 구간은 들어서지 않았나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힘 못 주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. 그렇기는 한데 원전 결국 뭐 정부 이런 전기본에서 나온 것도 있고,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AI 전력 수요 이런 것부터 좀 이어지는 흐름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변화 관련 주들도 이제 조금씩 슬쩍슬쩍 조정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, 여기도 그냥 못 무너져요. 그래가지고 계속 좀 볼 애들 있고, 뭐 이전에 강했던 애들, 대표적이었던 애들 위주로, 뭐 유리기판도 최근에 슬슬 이런 자리들을 좀 이탈하거나 접근하는 모습들은 좀 있죠. 그래서 보면은 시장이 일단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랑 삼전
같이 묶어서 근데 이제 저번 주가 아니라 수요일 날 이미 조금 밑에서 밀려 있던 애들 뭐 네오스, 멕시콘, 그다음에 뭐 퀄리타스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YC, DI에서 조금씩 움직임, 기술적인 반등 줄 애들도 좋고 위에서 정말 강했던 애들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요거는 좀 엮여야 반도체 애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10시 발표 있기 때문에 요 유전에 대해서 이게 좀 힘이 빠질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뭐 좀 제로스물로 넘어가나 키워드 일단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테마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. 오늘은 특히 대의 관점에서는 그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좀 개파락하면 뭐 기회가 될지 그런 것들 그리고서 바이오, 화장품, 원전 등등 바이오는 뭐 각자 개별 재료를 통해서 지들 갈 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장품이랑 원전 등등 최근에 상대적으로 셌던 그 외에 뭐 이제 이슈 있는 애들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뭐 좀 추가적인 부분보다는 여기다가 뭐 네이버 웹툰 정도까지 추가하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오늘 얘가 결국 오늘은 좀 쉬냐 마냐 그거에 따라 이제 시장에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이래저래 뭐 짜잘짜잘한 개별 뉴스들 정도까지 있기는 한데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이에요. 내일부터 이제 또 주말 들어가는 거는 생각해 두시고 또 시장이 뭐 돈 쏠림이 조금 격하기는 한데 돈 쏠리는 게 사실 매매하기는 더 편하기는 해요. 확연하게 한쪽 테마 분다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그래도 일단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또 어떻게 좀 움직이나 이런 것들 시황 이런 다음 주 FMC 다음 주 FMC는 지금 일단 캐나다, 유럽 이쪽이 이제 뭐 금리나 한 것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또 FMC에서 내용 그것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FOMC가 있으면 보통 시장이 좀 눈치를 보기는 합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